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이번 영상부터는 최근에 출간된 저의 번역서 직관혁명을 가지고 직관적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관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야구 경기 같은 것을 야구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을 직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지난 주말에 상암구장에 가서 두산 베어스하고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직관하고 왔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 말도 인투이션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말에서 직관은 야구 경기를 육안으로 직접 보는 것인데 반해서 인투이션은 내면의 눈으로 어떤 사태를 직접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사태를 마음으로 직접 알아채거나 느낌으로 감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직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직관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뚜렷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게 슬쩍 스치고 지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직관의 능력이 뚜렷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나폴레옹, 아인슈타인이나 잡스와 같은 뛰어난 업적을 이룩하는 천재이거나 또는 뛰어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직관이 천재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해온 것일 뿐, 실제로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여전히 직관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현대 직관 연구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장착된 기계들이 인간 생활의 영역을 계속 잠식해가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 인간이 기계들에게 치이지 않고 기계를 잘 활용하면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직관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관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관이 개발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물음들을 킴 체스트니의 책 직관혁명을 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답해 보겠습니다. 직관은 감각이나 추론을 거치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즉각 알아채는 인간 정신의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런 능력이 나한테 있나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겁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실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 시험들을 이제 다들 보셨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처음에 문제를 읽고 답을 체크를 이제 했다가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먼저 그걸 지우고 다른 답을 이제 체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체크한 답이 맞았더라.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킴 체스트니에 따르면 처음의 생각은 직관적인 사고에, 나중에 다시 이리저리 따져보는 생각은 분석적 사고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상황을 접할 때 처음 떠오르는 생각, 느낌, 인상 이런 것이 직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직관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작용은 매우 빠르고 민감하고 복잡 미묘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고의 과정을 우리 자신도 세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 상황을 대할 때 직관이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하지만 바로 분석적인 사고와 개인적인 감정, 욕망 등이 일어나면서 직관과 섞이기 때문에 순수한 직관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로 인지하는 훈련, 그리고 이 소리에 자신을 맡기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직관을 인지하고 이를 신뢰하며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직관은 강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를 해도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직관은 약화되고 숨어버리죠. 그 대신에 감각적 경험에 근거해서 생각으로 따지는 이런 분석적인 사고만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직관을 인지하고 신뢰하며 행동으로 옮기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체스트니는 직관을 우리 내면의 안내 체계, 인너 가이던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직관은 우리의 근원적인 정신적 능력이며 우리의 삶을 참다운 번영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직관을 개발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직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라는 이제 물음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직관 연구자 야그디시 파릭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대기업 CEO들의 경우에 절반 정도는 분석을 통해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아가서 성공적인 의사결정 중에서 거의 80% 정도는 직관에 의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CEO가 직관에 의지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관에만 의지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일단은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혼자서 수고하고 이런 과정 거치겠죠. 그런데 조직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CEO는 쉽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선택지들을 눈앞에 두고 이리저리 따지고 계산을 하면서 고심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고심의 과정에서 CEO의 마음속에 그래, 바로 이거야 하는 한 생각이 문득 떠오른다 이거죠. 이것이 직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관은 우리가 분석적 사고에 몰두해 있을 때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면서 혹은 샤워를 하는 중에 또는 산책을 하는 중이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멍을 때리고 있을 때, 이럴 때 떠오른다 이겁니다. 갑자기 마음속의 안개가 싹 걷히고 길이 명확하게 보이면서 조용한 확신이 일어납니다. 이런 직관적인 판단은 사실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내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임원회의에서 CEO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근거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겠죠. 만일 그렇지 않고 CEO가 회의에서 내가 직관이 문득 떠올라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직관도 결국 경험적 판단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경험한 것들, 지식들, 자료들과 논의한 것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조각그림 맞추기 퍼즐처럼 저절로 맞춰지면서 갑자기 분명한 결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직관 연구자들은 이렇게 맞춰지는 과정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나 융과 같은 심층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이 우리가 잊어버린 과거 경험들을 모두 저장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직관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직접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직관의 근본적인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관은 근본적으로 경험을 넘어선 초경험적, 초의식적인 알의 능력으로 이러한 초경험적인 알이 중심이 되어 그에 부합되는 경험적 암들을 끌어내어 연결시키고 짜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관이 경험적인 것인지 아니면 초경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직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직관 자체는 전혀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가 생길 때 직관에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면서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 지하철을 탈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내면에 맡겨서 답을 구합니다. 그러면 즉시 어떤 방향으로 가라 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밖에서 식사를 할 때 국수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그런데 이렇게 내면의 물음을 던질 때 떠오르는 최초의 것이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밥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건강에 국수보다 밥이 더 좋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국수가 먹고 싶어 라고 하면 자신의 습관적인 욕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짬뽕을 먹었는데 신선하지 않은 재료가 들어 있었던가 해서 배탈이 난다든가 이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한 일인데요. 직관을 자꾸 따르다 보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점점 더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직관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직관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좀 황당하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체험에 비추어서 우리 내면에 현자가 있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내면의 현자는 우리에게 직관으로 응답하죠. 다음 영상에서 직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